안녕하세요. 생방송 한방이 답이다 건강 MC 서아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도 병원을 가길 주저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0분 중에 9분은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자마자 수술하라고 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증을 꾹꾹 참으면서 파스 한 장으로 버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수술 없이 염증을 잡고요. 이렇게 약해져 있는 척추 기둥을 튼튼하게 잡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 허리도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1544-975번 열려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한방 닥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우인 원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네,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초여름 날씨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허리 통증이 더 생겼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게 날 좀 더워지면 좀 예. 덜 아플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좀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이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가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었다거나 허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또 갑자기 일을 하게 된다거나 또 운동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 네, 지금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서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평소에 내 허리가 좀 아프고 불편했다면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허리를 잘 관찰하시면서 정해진 안에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날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면 어디든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허리가 아파도 좀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나 지금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좀 딱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가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걱정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요? 그 의사의 네. 말은 그냥 말일 뿐이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말 듣기가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본질 자체는 내 허리가 아픈 거고 예. 의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본질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거를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누가 어떤 말을 할까 봐 누가 옆에서 보고 뭐라고 할까 봐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허리 수술, 특히 척추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증을 갖고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주된 목표가 되고 본질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나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뒤에 관찰을 해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말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허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통증을 빨리 줄여주는 그쪽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말대로 수술하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병원 가셔갖고 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 허리 질환 수술 없이 치료가 된다. 우리 옛날 말로 아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허리병도 이제는 아는 병입니다. 연구가 많이 됐고 수술 없이 치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 먼저 해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사실은 나 지금까지 좀 방치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방치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절대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가 노년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사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통증 신호, 병원을 가야 되는 신호 4가지를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갖고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육 통증 같은 경우에는 1, 2주 이내에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예. 그 통증의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통증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치와 다리로 퍼지게 되고 그 단계가 또 넘어서게 되면 신경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보행이 시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저린 듯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시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두셔서는 나으실 수가 없어요. 네. 병원에 오셨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꼭 그 단계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위에서 순서대로 점점 나빠지는 단계이시니까 환자분들 이거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보시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2주 이상 허리 통증이 오기 전에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어떤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픈 증상이 한 5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병원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단계가 사실 제일 치료가 쉽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 가지고 그냥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또 그 단계에서는 의사들이 왜 허리가 아프셨는지에 대해서 환자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제가 요즘 무슨 운동을 했는데 아파가지고 한 5일 지났는데도 계속 아침에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 그 운동이 잘못된 점 혹은 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주 이상 지켜보실 것도 없고 사실 5일 이상 아침에 아프시면 그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네. 제발 방치하지 마시고 별거 아닐 때 병원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뵙고 왔는데 미루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깨닫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방병원 찾는 어르신분들이 참 많은데 어떤 질환으로 많이 찾으세요?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퇴행성 디스크나 네,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같은 질환으로 많이 오십니다.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의 퇴행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고 그 척추관이 좁아져서 협착이 되게 되면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나서 걷는 데에 불편함이 옵니다. 걷다 보면 다리가 저려지고 땡겨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파행 증상을 나타나는 게 척추관 네. 협착증의 특징이고요. 퇴행성 디스크는 막연하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허리에 왔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늘 허리가 좀 불편하고 무리를 하면 좀 아팠다가 쉬면 좀 괜찮았다가 컨디션 따라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 퇴행성 디스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 골다공증으로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충격만으로도 척추뼈가 주저앉아서 나타나는 골절 양상을 네. 우리가 압박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한방병원에 많이 오시고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방병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하면은 뭐 보약, 아니면 침 이렇게 많이들 좀 생각하셔서 네. 요즘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서요. 보통 우리가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전통적인 침, 뜸, 뭐 약, 부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동작침법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가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서 움직이기가 힘들 때 동작을 하면서 침을 놓게 해서 환자의 통증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특수한 침법이 새로 개발이 됐고요. 또 약침 기법의 하나로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해서 고용량의 약침을 병소에다가 직접 투사해서 통증을 빨리 줄여주는 치료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아시는 추나요법 같이 척추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법과 전통의 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있는 거 알지만 보통 어르신분들이 계속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 나이 되면 다 어디는 하나씩 아프지. 주변 다 그런데 이 나이에 얼마나 치료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고 보면은 결국에는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별로 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점점 참다 보면 그 작은 통증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시게 되거든요. 그 익숙함이 오래되게 되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애를 먹게 되는 겁니다. 네. 나이는 그냥 사실 숫자에 불과하고요. 나이가 드신 게 통증을 오랫동안 갖고 가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세와 생활 그리고 운동 습관이나 평소에 환자를 둘러싼 환경에 기인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네. 그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셨던 그 나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거. 정말 하루라도 젊었을 때 말 그대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나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원인 자체는 환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지 나이가 아니니까 그 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치료를 하면 나이가 100살이든 사실 150살이든 200살이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용기가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실제로 연세가 있으심에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셨던 분의 사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사례로 이래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6세 어르신인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축은 아니시죠, 최근에. 예. 하지만 이분은 기왕력이 좀 복잡하게 있으셨어요. 오.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심장도 안 좋으셨고 당뇨도 있으셔서 저 MRI 사진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셨고 환자분도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이 심하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 병원에서들은 보통 이렇게 기억력이 많으신 분들은 체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내과적인 부분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라고 판정을 받으신 그런 상태셨고요. 네네. 한방병원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첫 번째로 치료할 때는 디스크가 만들어내는 통증 자체를 줄여주기 위한 첫 번째로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하는 거는 병소 깊숙한 곳에 긴 주사 약침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사를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어르신처럼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염증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쓰기가 참 좋은 치료 방법이고 그때 신경근 회복술로서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환자분 통증이 바로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원 치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신경근 회복술 하시고 통증이 바로 많이 줄어들으셔서 오. 외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었고요. 네. 3개월간 꾸준하게 주 2회 정도 신경근 회복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침 치료나 물리치료 병행하고요. 근본적으로 디스크 자체가 만들어내는 염증이나 저 튀어나온 디스크들이 조직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한약 치료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한약 치료도 꾸준하게 3개월 동안 지속한 결과 통증 지금 많이 없이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고 나중에 MRI 찍었을 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자체가 회복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초반에 저희가 수술하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반대로 이분처럼 약간 기억력이 있으셔서 수술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네. 정말 더 속상하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사례를 보고 나니까 이분이 유독 좀 운이 좋으셨던 걸 수도 있는 건지. 예. 그냥 아주 대표적인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 갖고 나온 겁니다. 이분이 그렇군요. 특별한 상황은 아니시고 예. 수술을 못해서 오셔서 치료를 하셨지만 수술을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상태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충분히 한방 치료로서 좋아질 수가 있고요. 예.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주 밖으로 흘러나와 있는 탈출형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네. 특히 나이랑도 관련이 없이 몸에서 잘 흡수가 되니까 디스크 사이즈가 큰 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이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잘 치료받으시면 나으실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